고 행복한 집 한옥. 이 글은 한옥이 여름에 시원한 이유를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는 통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한옥이 통의 원리를 구현한 게 건강한 집이라고 생각하며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첫 번째, 거시기후에 맞춰 바람기를 내는 것, 미시기후에 맞춰 찬 공기주머니 만드는 것을 한옥의 구조와 관련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걸? 바람기를 통해서 통의 원리를 구현, 공기주머니 만드는 것을 통해서 통의 원리 구현, 한옥의 구조와 관련하여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주면서 한옥이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사는 친자연적인 의미를 지닌다라는 43쪽 한옥의 가치를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고요. 설명문의 목적은 정보 전달을 통해서 독자들을 이해시키는 목적인 글이 설명문이라고 하지. 당연히 설명문이고 분석적이고요. 필자는 통의 원리를 이용하여 어떻게 바람기를 내는지, 찬 공기 주머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옥의 구조물과 관련해서 분석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통의 원리, 바람길, 찬 공기 주머니. 한옥의 설계에 달린 과학적 원리를 할 거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외워두는 거지. 통의 원리를 이용한 친자연적 건축물 한옥. 밑에 나와 있는 말은 패스. 이 글의 특징, 한옥에서 구현한 통의 원리를 두 가지 차원에서 바람길, 찬 공기 주머니로 설명합니다. 정의대조 예시 내용 전개 방식 나올 땐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요. 다양한 비유를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 묶여 있는 거니까 패스. 밑에 설명문은 보통 3단계적 머릿말, 본문, 맺은말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얘네들은 다 본문 이따가 볼 거니까 오케이. 대기. 다음 페이지.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조금만 참어. 요 지문하고 한 5분 쉬었다가 또 계속 문학 지문 나갈 거니까. 머릿말. 흔히 사람들은 한옥을 친자연적인 건축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평가. 친자연적이라는 말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심리적 안정감이나 미적 쾌감을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만큼 괄호해 놓고 친자연적 건축물이다에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옥이 자연에서 취한 자재를 활용을 하고 자연 채광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화살표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어 놓을까? 그러면 앞에 부분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죠 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지. 그러나 친자연적이다 라는 말에는 생활하기 불편하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뭐가 불편한데? 아유, 한옥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 생활하기 힘들지 라고 생각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옥을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나온 편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 뭐 나와야 돼? 이러한 사람들의 편견이 잘못된 거다. 한옥 불편하지 않다. 한옥 여름에 덥지 않다. 한옥 겨울에 춥지 않다. 이런 얘기 해주겠지. 본문. 요즘 창문이 안 열리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불편함이 화제입니다. 글쓴이도 이 건물 싫어할 거예요. 요만큼 세모.
그리고 친자연적이지 않은 건축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연 환기가 봉쇄되어 있는 것인데 자연적인 환기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밑줄.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 그러면 화살표 방향은 다시 이렇게. 사람에 비유하자면 이제 내용 전개 방식은 요 색깔로 체크할 거예요. 비유하자면 책 들고 가시고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여름에는 그 속에 에어컨을 집어넣는 격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얇은 반소매 옷 하나만 입고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여러 개 입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만큼 더운 여름부터 여기까지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주상복합 건축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렇게 둘이 또 대조. 집도 이러한 상식과 이치를 따르면 됩니다. 이러한 상식에 관련된 내용 어딘가요? 물어보면 여기 요만큼 괄호해 놓은 부분이 이런 상식이죠. 자, 올해 작년부터 최근 고3 시험 문제에 이그저라고 하는 지시어 확인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꽤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보통 비문학 지문의 맨 마지막 문제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 올해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 보면은 지시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빈도수가 확 늘었어. 그러니까 이그저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왜냐하면 이라고 나오면 앞뒤 문맥 관계를 꼭 확인하는 습관은 들여놔야 한다. 계속 보죠. 여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사방에서 바람을 시원하게 받으며 열을 식힐 수 있어야 한다. 한옥은 여러 가지 과학적 방식을 통해 집안 가득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 잘 흐르도록 하고 이를 한마디로 통해 원리라고 부를 수 있다. 통해 원리. 통해 원리란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야지. 통해 원리라는 것에 대한 정의. 내용 전개 방식 우리 다 찾으면서 갈 거니까요. 통의 원리. 통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통풍, 환기, 순환과 같은 말로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한 건강한 집이다. 노란색으로 체크. 그리고 이 문장은 이 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니 곧 자연적이다. 한옥은 자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고요?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화살표 앞에 게 원인 뒤에 거 자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건강한 집의 한옥. 우리 바로 앞 페이지에서 이 글의 핵심어 세 개인데 하나는 통의 원리, 하나는 어쩌고, 하나는 어쩌고 세 개 중에 하나 나왔어. 이제 두 번째 거 나올 거예요.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줄 거지. 그러면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야? 분류라고 써 놓을 거예요. 하나는 체크합시다. 거시기후에 맞춰서 바람길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길에다가는 네모 두 번째 핵심 단어였으니까요. 여기에서 거시기후란 단어 뜻도 얘기해 줄 거지. 그러면 또 옆에다가 다시 정의라고 써놔야지. 거시기후란 계절과 같은 큰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후현상을 말합니다. 한옥에서는 여름에 부는 바람인 남동풍의 방향을 맞춰서 남향 혹은 남동향으로 바람이 드나드는 바람길을 냈습니다.
한옥에서 바람길은 시원하고 통 크게 나 있어서 바람이 돌아 나가거나 머물거나 꺾여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 말은 뭐야? 한 방에 쭉 빠져나가게 만들어 줍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요. 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온 집안을 끝까지 통과해서 뒤로 넘어갑니다를 보여주고 있지. 대부분의 한옥의 안채는 중문에서 앞마당을 통해 대청 뒤쪽으로 불어나가는 바람길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옥의 안채는 바람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한옥 안채, 중문, 앞마당, 뒷청, 뒷문으로 이끌어 나가는 바람길. 그러니까 집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람길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랑채는 대부분 방을 홑겹으로 배치한 개방적 구조이기 때문에 화살표. 바람길을 내기가 쉬워요. 앞에 원인, 뒤에 결과. 그러면 또 옆에다가 쓸 수 있겠네. 뭐라고? 인과. 창이 보통 방의 앞면과 뒷면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이것만 열면 바람이 숭숭 잘 통하는 겁니다. 여기 이 건물은 창문이 한쪽에만 있지. 한옥은 이쪽에도 창문이 있다고. 둘 다 열어놓으면 바람 엄청 잘 통해. 그래서 여름에 시원해. 그러나 집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안채는 사랑채에 비해서 폐쇄적이고 여름의 바람을 집안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사랑채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가장 안쪽에 있는 안채는 어쩌고 저쩌고. 사랑채랑 안채는 집안에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달라요. 일단 둘이 서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놓고, 사랑채와 안채는 좀 달라요. 다른 방식을 써야 합니다. 옆에다가 대조. 그래서 안채는 사랑채에 비해 폐쇄적이어서 여름의 바람을 집안까지 끌어들이려면 좀 더 세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앞마당을 중심으로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 밑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남동풍의 방위에 맞춘다라고 했으니까 여름에 부는 바람 밑에다가는 남동풍 쓰면 되지.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쪽에 두었습니다. 대청 뒷면에는 나무창을 만들었는데 이 창은 바람길을 만들기도 하고, 이 창은 요 말이 빠졌죠? 열면 바람길을 만들기도 하고, 이 창은 닫으면 바람길을 없애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는다고. 나무 창을 여기에다가 만든다고.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더운 여름 중문과 대청 뒷문의 창문을 모두 여는 순간 단번에 바람길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식인 거예요? 그냥 이런 식인 거지. 바람이 숑 하고 지나갑니다. 반면에 추운 겨울 나무창을 닫으면, 이런 식으로 닫으면 대청 뒷면은 완벽히 막혀서 여기에서 오는 바람이 북서풍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 여름에는 어쩌고 겨울에는 저쩌고 중간 사이에 반면에 라는 접속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옆에다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대조 확인하면 되지. 정여택, 고택, 안대문에서 봅시다. 정여택, 고택, 안대문. 지금까지 설명한 한옥의 구조가 잘 구현되어 있는 건물의 예시.
그리고 미리 쓸게요. 예시 문단은 글 전체에서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문단 삭제해야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여기 5번 문단 날리면 돼. 내가 안 대문에 들어온 바람이 된 것 같다. 상상. 중문을 통과해서 나는 안마당을 지나 대청을 타고 올라 뒤청으로 빠져나가는 바람 여행을 한다. 바람의 흐름을 여행이라고 하면서 비유하고 있었지. 바람의 흐름을 바람의 여행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보는 거지. 중문을 통과해서 안마당을 지나 대청을 지나고 뒷창으로 빠져나갑니다. 바람의 여행에 비유했는데 1, 2, 3, 4 순서대로 바람이 흘러가는 것. 이처럼 바람길 한가운데 있으면 자연의 고마움 속에 여름의 더위를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활짝 열어 젖힐수록 바람길은 신장로가 나듯이 직유법 쓰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비유가 쓰였어요 라고 해도 되지. 이 길을 따라 한반도의 여름 대표 바람인 남동풍이 집을 관통해서 그 속을 시원스럽게 훑고 지나갑니다. 통해 원리에 의해서 거시기후를 활용해 바람길을 만들어내면 여름에 시원합니다. 한옥은 생활하기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웃기고 있네.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훨씬 더 불편한데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아. 무슨 말이야? 저 건물은 바람이 통하지 않아.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한 자연적인 건축물이야. 한옥에서의 통의 원리, 바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우선은 첫 번째 거시기후 바람길을 냅니다. 그러면 여름에 시원해지죠. 구체적인 사례 정여택 고택 그러면서 바람이 1, 2, 3, 4 네 군데 거쳐서 숑숑숑숑 잘 흐릅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지. 안채에서 바람길을 내는 방법. 일단 첫 번째, 안채는 폐쇄적인 구조로이기 때문에 세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 정도는 기억해 줘야지. 폐쇄적인 구조예요. 누구와는 달리? 사랑채와는 달리. 바람길을 내는 방법은 중문을 남쪽에 두고 대청을 북쪽에 두어 바람이 통과하게 하고 대청 뒷문에 나무창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남쪽이야. 저쪽엔 중문을 만들고 여기에 나무창을 만들어서 열어가지고 바람이 후 통과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본론 2에선 우린 이미 알고 있어. 바람 이용한 거 두 번째. 차가운 공기 주머니. 그것 떠올릴 거야. 한옥에서 핵심 단어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미시기후를 활용해서 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겁니다. 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가 오래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야. 미시기후란 역시 단어 뜻 네모 그리고 또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정의. 미시기후란 산과 숲새, 지새와 물길, 각 집의 주변을 둘러싼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후 현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 뭐야? 미시기후와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거시기후가 뭐였었지? 라는 그 정의도 꼭 확인해 놔야 되지.
도시에서의 도로나 빌딩, 농촌에서의 배산 임수는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네요. 도시에서의 도로, 빌딩, 배산 임수는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영향을 주는 거니까. 한옥에서는 마당을 비워서 화살표 안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미시기후를 활용을 합니다. 마당을 비워서 안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듭니다. 안마당에다가 괄호 쳐나 요거 빈칸 잘 물어보니까요. 어쨌든 한옥은 그렇고 어디에 과학의 원리가 있는지 과학 원리 얘기해 줄게. 기체나 액체가 부분적으로 가열을 하면 가열된 부분이 팽창하면서 밀도가 작아져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밀도가 큰 부분은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과정 그리고 귀찮아도 또 옆에다가 과정이라고 써야지.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기체나 액체가 고르게 가열되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단어 뜻 대류 네모 그리고 또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단어 뜻 개념을 알려줬습니다. 정의라고 써야지. 한여름 한옥의 마당에는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당의 공기가 열을 받아 더워지면 위로 올라가서 마당은 거의 진공 상태가 되고 마당이 있어 햇볕이 쨍쨍 비춰집니다. 아, 바닥이 더워져요. 그러면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 그러면 여기는 진공 상태, 공기가 없게 됩니다. 마당의 공기가 열을 받아 더워지면 놓치기 쉽지만 또 계속 화살표지. 열을 받아서 더워지면 화살표 위로 올라가서 마당은 거의 진공과 유사한 상태. 그 진공을 채우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기 공기가 뜨거워져서 올라가면 다른 공기가 이쪽으로 밀려옵니다. 이때 불어오는 바람은 중문으로 들어오는 것과 대청 뒤에서 들어오는 것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쪽 중문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대청 쪽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찬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1번, 2번 중에 더 차가운 공기가 빨리 여기 이 빈 공간을 채워줘. 대개 대청 뒤에는 숲이 있는데 이곳에 찬 바람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 여기를 채우는 바람은 대청에서 불어온 바람. 이렇게 이해해. 한옥을 숲 앞에 짓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중요하다라 그랬죠. 이것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야?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찬바람이 집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한옥을 숲 앞에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원인과 결과가 쓰여져 있는 인과의 방법이 쓰여져 있다 확인. 우리 조상들이 한옥을 지을 때 지켜야 할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대청 근처에는 집 주변에 나무를 심지 말라는 겁니다. 숲이 있으면 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지. 숲이 있어. 집이 있지. 여기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요 사이에는 나무를 심으면 안 돼.
나무 심으면 안 돼. 나무 심으면 안 돼. 밑줄. 왜냐면 어디가 있어? 나무를 심으면 안 돼. 왜냐면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화살표 할 수가 있겠지. 대청에 너무 가깝게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흘러드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은근슬쩍 또 뭐뭐 때문입니다. 인과. 담이 높으면 이 역시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숲 앞에 집을 지어야 돼. 근데 숲과 집 사이에 나무 심으면 안 돼. 왜? 찬 공기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뒤쪽으로 여기 있지. 여기 있는 담도 높으면 안 돼. 높지 않아. 뒤에 있는 이 담도. 그래야 바람이 들어오지.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마당에 들어온 찬 공기는 핵심은 뭐야? 일단 첫 번째, 찬 공기 들어오는 건 좋아. 계속 머물게 해줘야 돼. 찬 공기만 오면 뭐해? 다시 뜨거운 공기 되면 안 되지. 처마가 큰 기여를 합니다. 관가정의 안채 앞마당은 갑자기 처마가 커야 처마 얘기를 하면서 관과정 안채 이야기하고 있죠. 옆에도 역시 예시 중요도 떨어질 거예요. 지붕에 처마가 많이 돌출해 있는데 여기 봐. 요만큼 길이가 길어. 여기 이만큼 길이가 길어. 처마의 길이가 길어. 처마의 길이가 긴데 찬 공기를 오래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밑에다가 쓸까요? 여러분들은 써도 뭐 안 써도 나쁘지 않아. 길어. 그 이유는 찬 공기 오래 잡아두기 위해서. 다른 말로 차가운 공기 주머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마가 길어. 앞으로 돌출된 지붕 처마는 안마당에 형성된 공기 덩어리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 일단 돌출된 지붕 처마 화살표. 앞마당에 형성된 공기 주머니에 영향을 준다. 화살표. 마당 안에서 위아래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을 만들고. 화살표. 그 결과 아직 데워지지 않은 찬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어쨌든 아무리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들어와도 살살살살 데워지니까 위로 올라가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처마에 걸려서 조금이라도 오래 찬 공기가 머물러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한옥의 안채가 특히 서늘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바로 이것 때문. 이것은 뭐? 앞으로 돌출된 지붕 처마. 물론 밑에 쓰여져 있지만 기억에 잘 남으시라고 요렇게 화살표. 요렇게 화살표. 지붕 처마 때문에 안채가 시원하구나 이야기. 밑으로 내려갈게요. 본문 2 나왔습니다. 이제 글 마무리 될 거야. 다음 페이지. 우리 조상은 한홍의 통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맺은말에서 뭐 할 거라고? 본문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 주고 무슨 얘기 할 거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한옥이라는 건 어마무시하게 과학적이에요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한옥에는 여름철 시원한 바람이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게 바람길을 내었습니다. 바람길. 마당을 비워 시원한 바람이 마당에 들어오고 지붕의 처마를 이용해 들어온 바람을 머물도록 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써야지. 바람길을 만듭니다. 거시기후 이용해서.
바람이 머물게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활용해서? 미시기후를 활용해서. 이처럼 우리 조상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살기 편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옥의 가치, 한옥이 갖는 진정한 친자연적이다의 의미입니다. 밑줄 둘이 같은 뜻입니다. 확인. 밑에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 두 번째, 미시기후 찬 공기 주머니. 찬 바람이 한옥의 한여름에도 시원합니다. 다음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듭니다. 누구와 함께? 긴 처마를 이용해서. 공기를 머물게 했으니까. 찬 바람으로 한여름에도 시원하고요. 관과정에 처마 사진이 있습니다. 밑에 한옥 앞마당에서 일어나는 대류 현상. 대류 현상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의 방식을 썼었지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3번 한옥에서의 처마의 역할 중요합니다. 찬 바람을 오래 잡아둡니다. 그 결과 한 안채를 서늘하게 해주죠. 앞에 본문에서 다 빠짐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겠지만 이 네 번째 문단 내용 전개 방식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하나 있다 라고 확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요거 마무리하고 한 5분 쉬었다가 문학작품 쭉쭉쭉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다음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별표 1개.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건 두 가지 방법 어쩌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상, 기억이랑 리을, 기억이랑 리을, 이게 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다음 중, 니은. 니은은 뭐 많이 중요하진 않나 봐요. 다음 하, 디귿. 예시야. 구체적인 사례 열거해 놓은 거. 그래서 요 정도로 체크해 놓고, 네. 나라면 기억 리을 앞뒤로 중요한 얘기 있고, 도로 빌딩 배산 인수는 구체적인 사례 정도니까 안 중요해. 그 다음 나머지는 중간. 요렇게 외워두면 되겠지. 그 다음 핵심 단어는 빨간색에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해놓으면 되지. 통의 원리 네모, 미시기후 네모. 다음 빨간색에선 찬 공기 주머니. 미시기후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이나 나왔었을까. 핵심 단어. 그 다음에 여기 찬 공기 주머니. 여기에다가도 네모지. 그러니까 바람길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될 거다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됐고 2번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문단의 중요도를 상중하 3단계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하윤이 이거 100% 당신 시험 문제. 그러면 어떻게 외워 놓을 거냐? 저라면은 이렇게 외워 놓을 거예요. 상, 통의 원리. 상, 바람길. 상, 찬 공기 주머니. 상, 친자연적이다. 이렇게 확인해 놓을 거고, 이렇게 외워 놓으면 되지. 통의 원리에는 바람길 내기, 찬 공기 주머니 두 개가 있고, 이거 두 개를 구현해서 만든 한옥은 친자연적입니다. 끝.
이게 제일 중요한 문단. 그 다음에 중하고 하만 구분하면 되지. 그건 겁나 쉬워. 사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 옆으로 봐. 정여택, 고택의 바람길 구체적인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얘 하야. 됐을까? 중은 어떻게 외울 거야? 나머지 중이지. 그걸 왜 외우고 있어? 그렇게 확인할 거야. 됐어? 중요도 상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 전체의 주제, 문장 외워.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한 친자연적 건축물이다 라고 확인.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문단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것들은 얘네들은 뭐 세세하게 읽어 보셔야 해요. 이거는 특별한 설명을 내가 덧붙일 게 없어. 그래서 얘는 읽어 보셔야 한다. 다음 각 문단은요 핵심 문단 머릿말 본문 맺은말인데 역시 고민할 거 없지. 앞뒤로 한 개 나머지 전부 다 본문. 그 다음 내용 전개 방식이 쓰여 있는 것 찾아봅시다 하면서 정의, 대조, 예시 있었고요. 저는 과정도 몇 개 써드렸었고 인과도 몇 개 써드렸었고 대조는 저기 있구나. 대조 들어가는 것도 확인해 놨었는데 얘는 체크하면 되고 시험 문제는 뭐야? 다음 중 문단 4와 같은 내용 전개 방식 들어간 거 찾으세요. 1, 2, 3, 4, 5번 그 중에 예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대조 들어간 거 찾으면 된다. 밑으로 내려가죠.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삭제해도 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지. 2번 문제는 글 전체를 요약해 놓는 거니까 얘네도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얘네는 학교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에는 따로 다시 같이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마 거의 안 할 겁니다. 패스. 다음 페이지. 1분 30초 드릴 거예요. 1분도 드릴 것도 없지. 한 2분 정도 드릴까? 여기에서 한번 요 페이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